안녕하세요. 포토샵 알려주는 성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널에서 칼라 할프톤 효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할프톤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프톤 효과를 채널에서 만들어 보고 그리고 글씨에 응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레이어를 먼저 꺼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탕에는 그라디언트를 한번 깔아볼까 하는데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위에서 베이직, 기본적인 컬러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기 전에 여기에 보시면 검정색이 있죠. 검정색이 너무 진하니까 이걸 회색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러실 때는 여기를 눌러서 우리가 색상을 바꿨는데요. 이제는 그냥 이런데 그 색상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에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변경이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종류가 나오는데 저는 두 번째 거 레디얼 그라디언트 방사형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가 어두워졌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 리버스라고 하는 게 있죠. 반전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비네팅이라고 해서 가운데는 밝고 외곽은 어두운, 주로 사진에서 피사체는 밝게 하고 외곽은 어둡게 해서 집중 효과를 나타낼 때 하는데요. 저는 지금 그라디언트를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널에 가서 칼라 할프톤을 만들어 볼게요. 자, 채널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채널은 여기 레이어 옆에 있거나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에 채널을 꺼내시는 거죠. 네, 채널을 선택하고 알파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전에 빛 효과 만들기 영상이나 채널은 어떻게 레이어로 넘어가는지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꼭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원을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흰색을 칠하는 거죠. 흰색을 이런 식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점선 해제 컨트롤 D를 눌렀고 이곳에다가 저는 필터에서 흐림 효과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좀 줬어요. 뿌옇게 만드는 기능이죠. 그리고 나서 OK를 딱 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뽀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나중에 동글동글한 할프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뿌옇게 되면 작은 동그라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 조정에 레벨이라는 것에서 밝기를 좀 더 조정하시게 되면 좀 밝게 하고 좀 어둡게 하면 어때요? 이 범위가 좀 축소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 OK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필터에 픽셀레티에서 칼라 할프톤을 딱 누르게 되면 첫 번째, 여기에 바로 레디얼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치가 작으면 네, 이런 식으로 동그란 부분이 작아지죠. 자, 그래서 취소 한번 하고 다시 필터의 픽셀레티의 칼라 할프톤에서 수치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필터 픽셀리티의 칼라 할프톤으로 들어갔더니 자, 이 부분은 결국은 동그란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 1과 2와 3과 4가 있는데 채널 1 경우는 흑백일 때 쓰는 거고요. 1, 2, 3은 RGB 칼라일 때 쓰고 4까지는 CMYK 쓸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흑백과 흰색이기 때문에 굳이 2, 3은 관계없고요. 채널 1만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각도를 나타내는 거라서 이 수치에 따라서 동그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많은 수치가 적혀 있을 텐데요.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모양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냥 45 정도만 놓고 OK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레이어로 이 부분을 가져가는 거죠.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흰 부분이 어떻게 돼요? 레이어로 불러오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자, 레이어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로드 셀렉션이 바로 채널을 가져오는 거죠. 로드 셀렉션에 가서 채널 부분에서 알파 1을 선택하고 알파 1은 누구예요? 아까 요 채널에서 만든 이 부분이겠죠. 이거를 불러오겠다라고 하면은 불러왔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에디트에서 필로 해가지고 색을 딱 칠해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컨트롤 D 점선 해제를 해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불러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글동글한 부분이 왠지 반대로 든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번에 응용할 때는 반대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원래대로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응용을 하기 위해서 글자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라알프톤이라고 쓰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고 윈도우에 가면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이죠. 캐릭터를 꺼내신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크기는 200포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는 마이너스 한 50 정도로 그대로 할게요. 그리고 이동 툴로 중간 정도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 주변에 아까 칼라 할프톤 기능을 적용해 볼까 하는데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채널로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채널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검정색이 됐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해보셨지만 검정색으로 하니까 반대로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곳에 채널에 검정색이 아니라 이번엔 전체 흰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흰색을 칠하는 건 처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글자 형태 주변으로 할프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글자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글자 형태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다시 레이어로 가서 여기서 좀 헷갈리십니다. 레이어로 가신 다음에 이 글자 쓰셨잖아요. 그 부분을 탁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레이어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해당 레이어에 있는 이 글자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 레이어의 T자 부분에 가시게 되면 지금 손 모양 보이세요, 여러분? 손 모양 위에 점선으로 사각으로 나와요. 제가 컨트롤을 놓으면 없어지죠. 컨트롤 누르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점선이 나타나죠. 이럴 때 마우스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레이어에 있는 개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당 레이어의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 레이어를 클릭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선택이 글자만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할프톤 패턴이 조금 더 영역을 어떻게 돼요? 넓혀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때 선택된 영역을 넓히는 기능이 셀렉트의 모디파이에 익스펜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점선을 확대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저는 한 20 내지 30 정도 그냥 30으로 할게요. 그리고 오케이 했더니 어때요? 영역이 넓어졌죠.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하게 될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채널로 가서 알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무슨 색을 칠해요? 검정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컨트롤 D 점선 해제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아까 상황하고 똑같은데 형태만 다를 뿐이죠. 그냥 원인 걸 글자 형태가 온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채널에서 해야 될 걸 레이어로 갔다가 다시 채널로 와서 이 형태를 만들었어요. 조금 헷갈리죠? 자,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필터의 흐림 효과에 가우시언 블루를 딱 주면 동일한 방법이겠죠. 그 다음 순서는요. 그리고 명확하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트에서 레벨이나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밝기와 어둡기를 조절해서 나는 요 정도 부분만 할프톤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터 픽셀레티에서 픽셀화에서 칼라 할프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나 20 정도 주시고 오케이 딱 눌러주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채널에서 만들었으니까 순서대로 다시 레이어로 돌아와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순서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셀렉트, 로드 셀렉션, 그리고 누구를요? 채널에서 알파 2를 선택하고 OK를 딱 눌러주게 되면 어때요? 선택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만 선택이 됐는데 지금 바깥에까지 다 선택됐잖아요. 잠깐 채널로 가시게 되면 어때요? 채널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흰색을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검정색에 흰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러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흰 바탕에 검정을 한 거기 때문에 흰색 이 부분이 불러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곽 부분이 흰 부분이 불러온 거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해? 우리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select, inverse, 반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색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색을 넣으실 때는 단색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라디언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도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좀 화려하게 레드 부분에서 색을 찾아서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OK. 그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저는 첫 번째 선형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어때요?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D로 점선 해제하신 다음에 레이어 위치를 싹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글자 효과를 한번 넣어볼까요? 레이어 스타일에 베벨 엠보에 가셔가지고 네, 여기 보면 스타일에도 종류가 많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깊이라든가 사이드도 이렇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슬라이드 바를 조금씩 움직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K 딱 누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시간에 이 컬러 할프톤 효과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널에서 이 레이어 사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영상이나 좀 더 본인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채널은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고 넘어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채널에 대한 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요. 이번 영상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드시면 바로 전 영상의 빛 효과 만들기라든가 채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널에서 컬러 할프톤을 만들고 그것을 레이어에 적용하는,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